자, 봅시다. 자,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상대하는 건 이제 고차 방정식인데, 고차 방정식이란 이제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이제 첫 번째로 얘네들을 우리가 대하는 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 잘 봐.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은 무엇을 이용하여 푸냐면, 하품하지 말고! 연우야!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전히 보고 있다! 1차 방정식은 무엇을 이용해서 해결하냐면, 이항이라는 과정을 이용해서 ax 플러스 b 이퀄 제로이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가 해결되잖아. 그지? 그 다음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냐면, 근해 공식이라는 해를 구하는 공식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3차 이상의 방정식은 우리한테 그런 공식이 없어. 없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아주 엄밀히 따지면 내 말이 틀렸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거야. 그래서 3차 방정식은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3차 이상의 차수를 가진 다항 방정식은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하면 인수정리밖에 없다는 거야. 얘를 이용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냐? 알아들었냐? 연우야 집중해.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진짜로. 진짜 너 때문에 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고. 알아들어? 자, 그래서 다항식 fx가 있어서 f알파가 0이면 이건 뭔 얘기야? x-알파를 인수로 갖습니다 라는 뜻이 되잖아. 그치? 맞아?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뭐 할 거냐면 인수분해를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 때에도 크게 두 가지 형태의 풀이 방법이 있었어요. 하나는 근해 공식이고 하나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 역시도 그 중에 하나인 인수분해를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x 3승 빼기 3x 플러스 2는 0 이런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인수정리 가지고 뭐 하라? 조립제법을 이용해 인수분해하라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택은 뭐야? 좌변의 식을 다항식 fx라고 했을 때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야 0이 될지를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넣어보라는 거죠. 우리 고차식의 인수분해에서 해봤잖아. 어떻게 하냐면 최고치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개수의 약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그것들을 대입해 보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하라는 겁니다. 만약 그런 값들을 지금 여기 이 문제에서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2만이 가능하지. 그 네 가지의 값을 다 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0이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돼. 됩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 거 안 내. 얘는 그래서 뭘 집어넣으면 1을 대입하면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얘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해결된다는 거야. 이것이 0이거나 또는 이것이 0이거나 그런 x를 계산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인 x를 구한다. 이거거든. 맞아? 근데 얘는 이렇게 변형이 되니까 됐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 된다?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x를 구한다. 가 되는 거야. 괜찮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뭐가 된다? 인수정리를 이용한다는 거지. 괜찮냐? 이해됐어요? 그 다음 이제 기본적이지 않은 이제 몇 가지 좀 특수한 형태의 3차 이상의 다항 방정식을 좀 해결해 봅시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복 2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복 2차 방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차수가 짝수차항만 존재하는 다항식을 우린 복 2차식이라고 부르고요.
그 복 2차식으로 구성된 방정식을 복 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 됩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얘가 기본이야. 가장 메인이 되는 건 얘입니다. x의 제곱을 t로 치환 을 이용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 방법입니다. 이때 반드시 맨 마지막에 거꾸로 치환해 주셔야 돼요. 즉 x의 제곱을 t로 치환하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될 텐데 그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답이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은 x의 제곱이었다. 그래서 t 대신 x의 제곱을 대입 내가 원하는 x의 값을 계산해 줘야 한다는 거야. 괜찮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책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문제를 내가 머릿속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계산이 되게 간단한 것들만 하자. 이런 거 보자. 그러면 얘는 뭐 한다고? 이렇게 x의 제곱을 t로 치환한다. 얘를 이용하겠다는 거야. 그럼 주어진 식이 이렇게 쓸까? 주어진 식이 다음처럼 쓰일 거라는 거지.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 이렇게. 괜찮아? 얘가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고요. 그러니 t가 1이거나 또는 t가 2가 된다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t의 값을 구해놓고 t는 뭐였냐면 x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t가 1이면 x의 제곱이 1이라는 얘기고 그걸 만족하는 x를 구한다가 되고요. t가 2이면 x의 제곱이 2가 되는 그런 x를 구한다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었던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괜찮아? 알아들었냐? 지금 이제 되게 간단한 계산 문제들을 보고 있는 건데 문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뭐 하냐면 감춰져. 개수의 문자가 생긴다든가 그냥 3차 방정식이라고 말만 주어진다든가 뭐 근이 뭐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근의 형태만 주어진다든가 뭔가 감춰진단 말이야. 그게 감춰져 있을 때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문제를 풀어야 돼. 이렇게 풀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다만 계산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괜찮아?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실은 여기에서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에서는 이게 몹시 중요했어. 근데 보기차 방정식에서는 별로 안 중요해. 뭐 하는 거냐면 잊지 마라. 복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x의 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를 이용한다는 거야. 이해가 가장 기본적인 풀이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다음처럼 그냥 계산 문제가 주어진 경우에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 봤더니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는데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됩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건 모르겠다. 좀 뺏기자. 어떤 경우냐면 이런 거. 요렇게. 자, 봐봐. 문제 보고 생각하셔야 돼. 잠깐만. 2차, 4차 짝수차밖에 없네. 보기차식이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야 되는 거야. 그지? x의 제곱을 얼른 머릿속으로 t로 치환해보자. 그래서 식을 쓰면 t제곱 더하기 2t 더하기 9는 0이야.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계산은 이렇게 못하는 거구나가 나와야 된다고. 실제로 이렇게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산 문제가 아닐 때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 생각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계산만 이렇게 하는 형태의 문제들이 많아. 그걸 이제 문제풀이 수업에 가서 할 건데 기본적으로 보기차 방정식은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서 풉니다. 그럼 t의 값을 구하고요. 그것은 실은 x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 x의 값을 구합니다. 얘가 가장 기본적인 풀이 과정이 되어야 하고 얘는 언제만 써먹는다고? 계산 문제 풀 때만. 됩니까? 요렇게 생긴 보기차식의 인수분해일 때는 이 치환은 너무 쉬워서 별로 재미가 없었고 얘가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보기차 방정식에서는 얘는 계산 문제에서 계산하는 것밖에 의미가 없어. 그렇지 않은 다른 데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괜찮냐? 알아들었어? 오케이. 해보자.
얘는 식을 변형하라는 거지. 다음에 꼴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4차항과 상수항 얘네 둘을 기준으로 완전제곱꼴을 만든다. 됩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 요 2차항에 적당한 값을 더하고 빼거나 또는 얘를 두 개의 항으로 나눈다가 되는 거지. 됩니까? 얘는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 4x의 제곱을 더하고 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뭔 얘기가 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따라서 둘 다 뭐가 됐냐? 2차 방정식이 됐죠? 2차 방정식은 무엇을? 근해 공식을 이용해 계산 가능하지? x가 얼마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i거나 또는 x가 1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괜찮아?